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과 한국에서 극과 극 경험을 한 영국 여성 해리의 사연을 나눌까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해리라고 합니다. 저는 5년 동안 인터내셔널 회사에 근무를 하며 이번에 3개월의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 기간은 아시아 국가 2곳을 여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예전에 일본을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어 이번에는 중국과 한국을 방문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일본을 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기대치 이하여서 더 가볼 필요는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중국을 못 갔기 때문에 무조건 중국은 가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떠나는 것에 매우 기대되고 설레었습니다. 아시아의 문화는 제가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비로움과 다채로움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은 그 중심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고대 역사를 자랑하는 대국, 경제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생활이 나를 더 성장시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리자마자 입국 수속부터 약간 무언가 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급속도로 IT가 발달한 국가이고 최신 QR코드 수속을 통한 빠른 입국이 가능하다고 자랑했는데 실제로 모든 작업을 자동이 아닌 수기로 작성되어 입국 또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냥 방문객들이 많아 그러려니 생각하고 시내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느껴진 것은 도로 위를 꽉 채운 자동차들과 그 사이를 정신없이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사이로 들리는 경적 소리였습니다. 역시나 중국은 그 거대한 규모와 사람들의 끝없는 행렬로 저를 압도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현대 중국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앞으로의 중국 여정에 한껏 기대하는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근거림은 점점 사라지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을 때 저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힘겹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밀고 몸을 부딪히는 것이 당연한 듯 보였죠. 중국 사람들은 노인이나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만을 지키려는 모습에 경악하고 숨이 탁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미세먼지는 항상 저를 괴롭혔습니다. 왜냐면 저는 선천성 호흡 질환이 있어 공기가 조금 나빠도 몸이 금방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없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기가 아주 두려웠습니다. 한 번은 중국의 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형형색색함과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활기차고 다채로운 색깔들의 음식들이 저를 흥분시키고 저는 거기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돌아볼수록 곧 위생 상태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그대로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은 둘째치고 음식물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남들이 사용했던 용품들을 아무렇지 않게 재사용하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언가를 사 먹기가 꺼려졌습니다. 시장이라 위생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현지 식당을 가면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 삼았습니다. 저는 원래 중국 음식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화 요리는 그 풍부한 향신료와 강렬한 맛으로 유명해서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막상 현지에서 접한 음식들은 제가 가진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 음식은 보기와는 다르다고 잘 구분해가면서 먹어야 된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왠지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금방 맛이 질려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사 먹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신중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려 다시 좀 달라고 했지만 보면서도 못 본 척하는 직원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전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이런 휴지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하도 기가 차서 그냥 먹다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더러운 기분은 여행 내내 안고 갈 수밖에 없었고 중국에 대한 환상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대도시들은 확실히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역시 불편하다였습니다. IT 강국이라고 여겼던 중국은 여행 내내 인터넷 검열로 인해 내가 접할 수 있는 정보와 소통에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VPN 없이 유튜브나 구글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저를 완전 불편하게 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는 경쟁이 치열했고 그로 인해 일상 속에서의 여유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중국 여행이 엉망이라고 느껴졌던 저는 그냥 영국으로 갈지 아니면 한국을 방문했다가 갈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중국도 이 정도인데 한국은 더할 나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이왕 일정을 잡았으니 기대는 접고 그냥 한국 시내 호텔에서만 며칠 머물다가 돌아가자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무 기대 없이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수속을 준비하는데 중국과는 달리 입국 수속이 정말 일사천리로 금방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이 맞나 싶었고 그 신속함은 저를 너무 당황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공항을 보는 순간 이렇게 깨끗하고 사람들도 여유로워 보이는 것이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첨단 AI 로봇이 안내를 돕고 한국어를 못해도 정말 쉽게 장소들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려 했지만 공항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게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로봇의 안내에 의아해했습니다. 공항이 지하철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은 저를 반신반의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한번 믿어보고 안내판을 따라가니 이런 언빌리버블. 진짜 지하철 타는 곳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한국이 이렇게 인프라가 발달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중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쾌적함은 물론이고 열차 칸마다 온도가 조절되었고 심지어 노약자분들을 위한 자리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거든요. 젊은 학생이 옆에 앉은 할머니에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은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영국뿐 아니라 제가 가본 유럽에서도 볼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지하철역에는 철로로 내려갈 수 없도록 스크린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열차 시간은 정말 한 점 오차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하였습니다. 한국은 안전하면서도 철저히 시간을 준수하는 국가라는 것에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시청역 근처 시내 호텔로 예약이 되어 있어 시청역에 내렸습니다. 지하철에 내려나가는 통로에는 면세점도 울고 갈 듯 상점들이 깨끗이 자리 잡고 있어 저는 백화점인 줄 알았는데 지내보니 이건 그냥 한국의 지하철 내에 기본적으로 있는 상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의 여행은 저를 계속 놀라움의 연속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있었지만 그에 대비해 시민들이 실내외에서 조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의식 수준도 중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니 유럽 국가들과 비교를 해도 한 수 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는 단순히 이웃한 나라일 뿐 그 문화와 사람들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저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시내에서 가까운 한국의 광장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장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과 같을 거라 생각한 저는 이 시장에서의 깨끗함과 음식 맛에 반했습니다. 특히 식재료도 너무 신선하고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단순 길거리 음식일 거라 생각했지만 모든 음식들이 저의 미각을 자극하고 말았거든요. 또한 위생적인 면에서도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날 저는 시장의 음식으로 인해 3kg은 살이 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음식은 그 맛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찬과 식재료의 신선함으로 저를 매료시키기 충분했습니다. 한 번은 이수역 근처에 있는 월량이라는 한국의 중식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식당이었지만 그 맛과 서비스는 중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가 중국 요리에 관심이 많고 실제 중국에서 중화 요리를 먹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던지 기대 없이 방문했던 곳이었거든요. 월량의 코스 요리는 제가 생각했던 중화 요리 그 맛,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우연히 주방장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중국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리가 맛있구나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사장님이고 완전 한국 토박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중국 요리를 중국 사람보다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감탄만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허겁지겁 먹던 중 젓가락질이 서툴렀던 저는 역시나 젓가락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종업원이 새 젓가락을 바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직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한국은 정말 미친 나라가 맞구나.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 말이 안 된다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한다면 월량은 무조건 다시 와야겠다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여행은 정말 저를 너무 소름 돋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했고 어디서든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찾아보고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며 느낀 또 다른 점은 사람들 간의 배려와 존중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내지 않으려는 배려, 대화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 중국에서는 그 정도의 배려심을 찾아보기 힘들었기에 한국에서의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주는 따뜻함과 인간적인 면모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고 첨단 기술, 빠른 인터넷 속도, 그리고 높은 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한국. 이제야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여행 오고 싶은 나라가 아닌 살고 싶어지는 나라라는 것을요. 결국 저는 원래 잡았던 일정을 알차게 다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의 경험했던 일들이 잔상으로 남아 저를 행복하게 하네요.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한국과 중국 여행 중 겪었던 해리의 감동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